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 열 흐름은 뭐냐? 이 개와 주위 사이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곳, 즉 반응물과 생성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위는 이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위라고 하고, 반응이 진행 중인 개는 이제 주위로부터 에너지나 물질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와 주위를 전부 합친 게 우주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웃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바로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열린 개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모두 교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닫힌 개는 이름이 닫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물질은 교환을 불가능하지만 에너지만 교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립개는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다. 즉 물질, 에너지를 모두 교환이 불가능한 걸 이제 고립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열이란 이 온도 차이의 결과로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즉 이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열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을 사용하는데 보통은 칼로리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열 흐름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사용하는데, 우선 열량은 말 그대로 이 전달되는 열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Q라고 하고, 열 용량은 뭐냐?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이걸 보시면 그냥 이 열량이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곱한 값이겠죠. 그리고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이 질량을 곱해줘야 열 용량과 같아지겠죠. 비열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 비열이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 올리는 필요한 열량인데, 이건 이제 보통 이 몰 비열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이제 열 용량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열 흐름의 방향과 부호를 알아보면,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텐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은 개에서 주위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리고 흡열 반응은 주위에서 개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엔탈피가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엔탈피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열을 측정하면 물질이 가진 엔탈피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반응 엔탈피를 사용하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걸 하기 전에 표준 엔탈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문자가 되게 신기하죠? 아까 엔탈피의 그 기호가 H였는데, 이 표준 엔탈피는 H에 이 문자, 이상한 문자를 붙입니다, 위에. 그럼 이거는 이제 표준 상태, 즉 25도씨 1기압에서의 엔탈피 값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표준 상태를 이제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니까 이런 문자가 나와도 뭔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반응 엔탈피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이제 엔탈피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엔탈피 차이를 바로 반응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엔탈피가 변화하겠죠. 그거를 이제 반응 엔탈피라고 하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생성 물질의 총 엔탈피에서 그냥 반응 물질의 총 엔탈피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델타 H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열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 건데, 열화학 반응식을 쓸 때 이제 뒤에 이렇게 반응 엔탈피도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열화학 반응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 우선 개수, 즉
이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에 따라서 이 반응 엔탈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식 같은 걸 보면 이제 이게 개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1몰을 CH4 기체가 연소해서 890.3kJ의 열이 방출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상태 표시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물질이 가지는 엔탈피가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질의 상태를 열화학 반응식을 쓸 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이 델타 H의 부호도 중요한데 이 부호는 이제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 당시의 온도와 압력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25도씨 1atm, 즉 표준 엔탈피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아까 말했던 개수랑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의 양에 비례합니다. 이 반응 엔탈피가. 그래서 개수에 유의하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 물을 형성하는 이 식을 보면은 첫 번째 식은 H2 앞에 그 개수가 1이죠. 근데 두 번째 식을 보면 개수가 2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이제 2배가 됐다는 소리인데 그에 맞게 반응 엔탈피도 이렇게 2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정말 중요하고요. 개수에 따라서 반응 엔탈피도 달라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반응과 역반응의 델타 H는 어떨까요? 바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부호는 반대이지만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가 절대값이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엔탈피 변화와 반응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뒷장에서 할 것이긴 한데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이제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 반응열이라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발생 또는 흡수하는 열량,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는 건 반응 엔탈피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엔탈피와 반응열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아까 열 흐름에서 배운 이제 개와 주의가 있는데 이 엔탈피는 개의 관점에서 에너지 변화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반응열은 주의의 관점에서 에너지 변화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부호는 다르지만 같은 반응식에서 크기는 같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는데 발열 반응에서 이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감소한 거겠죠. 그래서 델타 H가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개의 관점에서는 열이 방출됐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Q, 즉 반응열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열은 주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열이 개에서 주위로 방출되면 반응열은 양수겠죠. 하지만 흡열 반응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표현할 때 주로 반응 엔탈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반응열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반응 엔탈피는 이렇게 그냥 콤마 찍고 옆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반응열은 그냥 반응식 바로 옆에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이제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은 델타 H가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그에 반해 반응열은 그냥 그 주위의 관점에서는 185만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85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델타 H가 그냥 양수로 써져 있는데 개의 관점에서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델타 H가 양수인 반면에 이 주위의 관점에서는 열을 개한테 뺏긴 입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반응열과 엔탈피는 부호만 다를 뿐 값은 같다. 그리고 표시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우선 생성 엔탈피가 있습니다. 생성 엔탈피는 어떤 화합물
1몰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를 말하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 문자 위에 문자만 써주시면 되고요. 25도씨 1기압에서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형태에서 1몰의 화합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물 분자가 형성되는 이제 반응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형태에서 1몰의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개수가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형태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체가 되어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도 산소 기체가 되기 때문에 H2와 O2를 사용한 반응식에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게 이제 이 물 분자의 생성 엔탈피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5.8kJ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호돈수 물질의 이런 표준 생성 엔탈피, 뭐 H2나 O2 같은 생성 엔탈피는 그냥 0입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한 형태에서 생성돼 봤자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생성 엔탈피는 0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동소체의 경우 25도씨 1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에 대해 엔탈피를 0으로 지정하는, 어떤 걸 말하냐면 바로 탄소를 의미합니다. 탄소는 이제 뭐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가장 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25도씨 1기압에서는 흑연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이 생성 엔탈피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는 안정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0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동소체인 탄소를 쓸 때는 흑연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표준 반응 엔탈피를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반응물이라고 하고 이게 생성물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발열 반응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는 이만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우선 반응물을 가장 안정한 원소 상태에서 이제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장 안정한 원소 상태에서 생성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엔탈피가 0이겠죠. 0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생성물의 경우에는 똑같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다 구해서 합한 것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표준 반응 엔탈피는 이만큼인데, 이걸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총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정도인데 그냥 반응물에서 생성물 빼주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이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절대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시면 안 되고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줘야지 이쪽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성물의 총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총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이라도 똑같이 이 식은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연소 엔탈피입니다. 연소 엔탈피는 어떤 물질 1몰이 완전 연소할 때의 반응 엔탈피를 말하는데, 연소를 한다라고 하면 다 발열 반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소 엔탈피는 모두 델타 H가 0보다 작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분해 엔탈피는 화합물 1몰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의 반응 엔탈피인데, 아까 표준 생성 엔탈피 할 때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가 어떤 것인지 다들 아셨겠지만, 이거는 생성 엔탈피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왜냐면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반응식의 역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은 용해 엔탈피인데, 똑같이 물질 1몰을 다량의 용매에 넣어서 용해시킬 때의 반응 엔탈피를 말하고, 중화 엔탈피는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에서 물 1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인데, 이건 이제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55.8kJ몰로 일정합니다. 왜냐면 물이 1몰이 생성된다는 것이 같은 어떤 산과 염기에도 상관이 없이 똑같은 반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5.8로 일정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 것이 이 반응 엔탈피의 종류는 모두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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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몰. 모두 이제 1몰이 생성되거나 1몰이 분해되거나 이런 식으로 1몰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결합 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분자에서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1몰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이때 중요한 건 기체 상태이겠죠. 무조건 기체 상태의 분자를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H2를 이제 H 원자 두 개로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436kJ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체 상태일 때이고요. 이 결합 에너지는 항상 양의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두 원자 상태로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항상 흡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서 델타 H가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결합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H4라는 기체가 있고 C2H6 그리고 CHF3, CHCl3라는 서로 다른 기체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할 때 C와 H 사이의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자 분자가 서로 달라도 이 CH 결합을 끊는 에너지는 모두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H 결합 에너지를 뭔가 평균적으로 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결합 에너지를 모두 평균 결합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 결합 에너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표에 주어질 것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합 에너지와 다르게 분자의 해리 에너지가 있는데, 이 해리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와는 조금 다른 게 분자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을 끊어서 원자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즉, 분자 내 모든 결합 에너지의 합이겠죠. 결합 에너지는 이 CH3와 H로 결합을 끊는데, 즉 CH 결합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고, 해리 에너지는 이 CH뿐만 아니라 CH3를 또 모든 원자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결합을 끊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합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 분자 구조를 잘 그리셔야 하는 게, 어떤 결합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CH4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H와 H 결합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C와 H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자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이제 다음은 이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반응물을 이제 원자 상태로 모두 결합 에너지를 다 더해줘서 구해준 다음, 이 세퍼레이티드 된 원자를 다시 분자 상태, 즉 생성물로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반응물인 엔탈피고 이게 생성물의 엔탈피인 경우에는 엔탈피 변화가, 반응 엔탈피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원자 상태로 다
결합이 끊어진 상태의 엔탈피를 1로 보시면 반응물의 결합 엔탈피는 이만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물의 결합 엔탈피도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엔탈피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이것만 남겠죠. 즉,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는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로 빼주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계산해 줄 때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풀 때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스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헤스의 법칙은 한국말로 풀었을 때 총열량 불변 법칙입니다. 즉, 엔탈피는 상태 함수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만 같으면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인데,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전체 반응의 엔탈피, 즉 델타 H1이 어떤 중간 산물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식이 있을 때 각 단계에 관한 엔탈피 변화의 합을 다 더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반응 엔탈피들이 있을 텐데 그 이미 알고 있는 반응들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해서 실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반응 엔탈피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C 더하기 O2에서 CO2가 되는 반응의 엔탈피는 마이너스 393kJ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 가는 이 반응의 엔탈피가 실험적으로 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서 C 더하기 O2가 CO가 되는 반응, CO에서 CO2가 되는 반응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도 이 전체 엔탈피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저도 수행평가를 할 때 이 헬스의 법칙에 관한 수행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